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암호화폐 시장 개다리 걸음을 치는 가운데 몇몇 알트코인들은 순환적으로다가 펌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서 일단 미국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 밖 35만 3천 건이나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다. 정말 뜨거운 고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습니다. 이 35만 개가 넘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전망치인 18만 5천 건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거의 2배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겁다,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는 미국 경제. 며칠 전에는 정반대의 통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정말 견조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이런 지표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3.7%로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폭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인 3.8%를 밑돌았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강력한 미국의 노동시장을 엿볼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구글에 가가지고 정리해고 딱 단어만 쳐봐도 관련된 기사가 쫙쫙쫙쫙 밀려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해고당해가지고 일자리 잃어버리고 엊그제 나왔었던 기사처럼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해가지고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통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좋지 않다라고 하고 여기서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오늘 달러가 나름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승세가 꺾여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나마 오늘 메타라든지 페이스북 모기업이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 마감까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자, 아무튼 시간에 달러가 이렇게 반등하는 거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3,000달러대를 탈환했었는데 지금 또 간당간당 하고 있네요. 몇백 달러 정도를 와리가리 쳐주면서 환상의 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가 주말에도 이어지게 될 것인지. 자, 한편 ETF 관련해가지고는 긍정적인 소식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블랙박과 프로시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이 사상 최초로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을 앞섰었다라고 합니다. 날짜는 미국 기준 2월 1일인데요.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또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매도된 비트코인 물량을 다른 ETF들이 받아 먹어주면서 3,850만 달러어치의 순유입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양아치가 되어버린 GBTC를 막아내고 있는 현물 ETF들. 자, 물론 GBTC를 팔고 다른 현물 ETF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1등은 여전히 그레이스케일 48만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등이 마이크로스토리지 18만 9,150개, 3등이 블랙박으로서 66,2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세계 모든 기업이 미국의 회사들이다. 아무리 미국이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보다 규제가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자금력만큼은 역시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부자 나라이고 달러가 기축통화인 영향이 크겠죠. 빚도 많지만은 돈도 많은 미국. 전 세계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들을 쓰리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다라면은 마이크로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온전하게 18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이제 맡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코인베이스에서 1분 사이에 6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는 2,500만 달러 규모다. 자, 근데 다른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600개가 아니라 900개였었다라고 합니다. 3,8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누가 시장가로 긁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시장가로 긁어가지고 보시면은 꼬리가 보이시죠? 위까지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 위에다가 매도를 걸어놓은 사람들은 아마 체결이 됐었겠죠. 자, 누가 이런 식으로다가 3,80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긁었는가?
이 정도의 자금력이면은 기관이 아니겠느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기관이 이렇게 멍청하게 시장가로 긁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경험이 적은 개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아니면은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글래스 노드 같은 경우도 고래와 기관들이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즉 얘네들이 계속해서 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평타를 치거나 올라갈 것이고 팔면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을 열심히 팔고 있었던 채굴자들 잔고가 많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지갑 잔고가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181만 4,691개. 자, 반감기를 앞두고 그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팔 것인가? 아니면은 물량을 지금부터라도 축적을 하게 될 것인가? 한편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블루핀 데이터에 따르면 만기별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선물 가격 비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트레이더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심각한 후달림 현상을 겪고 있는 이더리움의 약세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왠지 무거워 보인다라고 합니다. 무거우면은 떨어지게 될 텐데 아직 잘 버텨주고 있는 비트코인. 무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자리여가지고 숏을 쳤는데 오잉? 왜 안 떨어지고 이러고 있냐? 뭐 하는 짓이냐라고 불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잘 들어갔는데 떨어지다가 말아 올려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자, 과연 주말에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봉부터 주봉까지 비트코인 상승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나 주봉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 44,00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지난 5년간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을 때마다 큰 폭의 조정이 뒤를 이었었다. 20%에서 30%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남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달러대 자리까지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공유했었던 본인의 프랙탈을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완벽하게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랙탈을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된다면 4만 달러를 살짝 깨는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매수 혹은 매도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그 방향성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내리셔야만 되겠고 뿐만 아니라 내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중반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개미들은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며 털리기도 많이 털릴 것 같다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이더리움 이 또라이 코인아 뭐하는 짓이냐 좀 상승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토시 차트인데 아주 그냥 녹아버리고 있는 이더리움. 반면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우쭈쭈쭈쭈쭈 우리 링크 이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18달러 위에서 안착만 할 수 있다라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4달러를 넘어서 그 이상도 넘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체인링크, 그동안에 열심히 체인링크를 모아가지고 기다렸었던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체인링크가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 강력한 상승 예상이 된다라고 동감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체인링크의 이렇게 강력한 상승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지난 3개월 동안 숨고르기 끝내고
22개월 만에 고점을 탈환한 체인링크. 이는 실물자산 토큰화 혜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체인링크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집 기간이 거의 600일에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580 며칠이었던가? 이때 장기간 매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과 토큰화된 실제 세계 자산 RWA를 대규모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컴퓨터 그리고 크로스체인 능력이 필요한데 체인링크 플랫폼만 이들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K33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RW를 활용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체인링크. 비트코인이 달려가고 있는 체인링크에 발을 걸지만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크립토 랜드 분석가 팬텀을 봤을 때 좀 뭔가 상승세가 보일 것 같다. 팬텀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세저항 돌파 이후에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팬텀. 다음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인데요. 작년부터 뜨거웠었던 인젝티브 프로토콜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0달러 언저리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솔라나. 솔라나 같은 경우 24시간 만에 무려 2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게 되면서 강세를 이번에 또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솔라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준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안착을 해줘야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보다 오히려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솔라나. 솔라나의 지난 1월 신규 주소 숫자 같은 경우는 1181만 개를 기록하게 되면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솔라나의 밈코인들 크게 상승을 했었고 최근엔 주피터까지 생태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랄 2단 엽차기로 알트코인들을 때리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어서는 최근에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 함께 많은 펌핑을 받고 있는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 유통량의 12.6%가 90일 락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스테이킹 물량도 꽤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전고짜리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요. 가격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AI 코인 중에 하나죠. 패치 AI인데 최근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 앤드류 크립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패치 AI 가격이 50센트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 장래가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에 큰 불장이 오기 전에 미래가 좀 전망이 좋아 보이는 코인들이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확실히 매집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코인들은 눈여겨서 보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점에 물리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크립토 토마토 채널의 시청료 주기, 채널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오늘도 꼭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